네,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인호 기자입니다. 요즘 주식 이민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우리나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주식이 아닌 바로 이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개인 투자자들, 특히 큰손 투자자들은 재테크에 대한 생각이 어떨지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월가 대형은행이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미국 젊은 고액 자산가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 미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보다는 암호화폐, 우리가 흔히 코인이라고 부르죠. 이 코인이나 수집품 같은 다른 자산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큰손 개미들 중에서도 세대에 따라서 투자 선호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달 18일 월가 대형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프라이빗뱅크 사업부가 발표한 고액 자산가 투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요. 이른바 MZ세대라고 하죠. 이 21세에서 43세 투자자들과 기성세대로 분류되는 44세 이상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바로 주식과 코인 그리고 대체 투자였습니다. 이 주식의 경우 MZ세대의 자산 배분 비중은 28%인 반면 기성세대는 55%로 차이가 가장 컸어요. 전통적인 투자처인 주식과 채권을 합쳐보면 이 MZ세대는 47% 정도로만 자산을 배분을 한 반면 기성세대는 자산 내의 주식과 채권 비중이 74%에서 이 극명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이 밖에 MZ세대는 대체 투자와 코인의 기생세도보다 각각 12%포인트 또 13%포인트 더 큰 비중으로 자산을 배분했는데요. 대체 이 대체 투자란 무엇일까요? 이 대체 투자라는 단어가 사실 한 번에 와닿지는 않아서 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빗 에쿼티, 우리가 PE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죠. 이 PE와 사모대출, 그리고 부동산, 인프라스트럭처, 사무,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소수의 투자자들이 비상장 기업 경영진들과 개별적으로 따로 협상을 해서 투자하는 방식이죠. 자, 두 번째는 헤지펀드 투자입니다. 공개된 상장시장에서 공매도 혹은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헤지펀드들을 거쳐서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은 같은 대체 투자라 하더라도 이 MZ세대는 전자, 즉 사모펀드나 부동산을 더 선호하고 기성세대는 헤지펀드 쪽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해둔 자산 배분 말고 이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지도 중요하겠죠. 자산을 키울 기회가 가장 큰 투자처에 대해서도 세대 간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젊은 층일수록 신흥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적고요. 또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비상장 기업, 또 브랜드 등이 유망하다고 본다고 합니다. 이 MZ세대의 경우 코인 및 디지털 자산 28%가 더 유망하다고 봤고요. 이어서 PE 대체 자산이죠. 여기가 더 유망하다고 본 것은 26%, 또 개인 기업이나 브랜드가 유망하다고 본 것은 24%, 또 채권 유망도는 17%, 미국 주식은 14% 순이었습니다. 반면 기성세대는 역시나 미국 주식이 가장 유망하다고 41%가 꼽았고요. 그리고 신흥국 주식 25%, 또 채권 12% 등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이 성장성이 높다고 본 경우는 4%에 그쳤어요. 다만 이 중에서도 세대를 불문하고 자산을 가장 크게 키울 기회가 많은 투자처로는 부동산이 꼽혔습니다. 이 MZ세대는 부동산이 31%로 가장 유망하다고 봤고요. 기성세대 역시 미국 주식에 이어서 이 부동산을 32%로 꼽았습니다. 둘 다 유일하게 30%를 넘게 꼽은 유망 자산이 공통적으로는 부동산이네요. 자, 여러분은 미술품이나 음악 저작권 또 앤티크 상품 등에 투자를 하시고 계신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전체 고액 자산가의 65%가 이 미술품 등 수집품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이 MZ세대만 따로 보면 무려 94%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체에 비해서 관심도가 더 높은 편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들여다봤더니 이 MZ세대는 시계를 비롯해서 와인, 증류주, 희귀 클래식 자동차, 운동화,
골동품에 대한 관심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세대 간 투자 성향 차이에 대해서 이 마이클 펠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프라이빗뱅크 투자 책임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MZ세대는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본격적으로 겪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코로나19 이후 최고의 증시 랠리를 주로 목격한 세대라는 거죠. 게다가 MZ세대 고액 투자자들은 다양한 투자 플랫폼이 나온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코인이나 기업 운영에 다양하게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낙관론이 비교적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자, 이 밖에도 대체 투자의 경우 우리 고객의 한정에서 보면 최근 5년간 투자 규모가 2배로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 고액 자산가라고 하니까 대체 얼만큼 부자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 워낙 소득 편차가 미국이 크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진행한 설문조사는 자금 운용이 당장 가능한 자산을 기준으로 3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약 42억 원 이상인 개인 자산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재테크로 당장 굴릴 수 있는 돈이 42억 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조금 부럽기도 한데요. 왜 이런 부자 보고서가 나오는가? 특히 세대별 특징을 왜 분석하는가 하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는 2045년까지 이 세대 간의 부의 이전이 84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무려 약 11경 6,252조 원에 달하는 돈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2%가 순자산을 기준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 이동일 것이라는 월가 예상입니다. 자, 그리고 성별로 보면요.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 내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자금 중에서 약 30조 달러가 여성에게 이전된다고 합니다. 이 남녀 성별에 따라서 투자 성향이 어떻게 달라질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요. 어쨌든 월가에서는 여성 투자자들의 성향에도 주목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부유한 MZ세대, 또 여성 자산가들이 고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와 미국은 분위기가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한 듯합니다. 이 우리나라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활기가 돈다는 뉴스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또 국내 주식을 팔고 또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투자처로 이동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이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를 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만 한국 주식을 11조 원 넘게 매도하는 한편 미국 주식은 8조 원 넘게 사들였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6월도 끝나가는데요. 모두들 상투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